자, 세종대왕 볼게요. 자, 집현전을 설치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집현전. 집현전을 설치했다. 자, 그다음에 궁중 내부에 설치한 연구 기구이다. 유학 연구와 함께 경련. 경련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신하들과 토론하는 거. 왕이 신하와 같이 정책을 연구하는 거. 서연은 뭐냐면 이건 세자. 이제 지도 모질라 자기도 모질해 가지고 이제 신하들한테 시키는 거. 이제 세종대왕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경련입니다. 경련.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거지. 출근을 했어. 자, 이제 진센나 물어볼게요. 왕은 몇 시에 일어날까요? 6시. 정진아 지사님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이지연 지사님 8시에 일어나셨어요? 10시요? 일찍 일어났네. 왕은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왕은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대왕 대비나 이거 왕의 엄마, 왕의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갑니다. 문안 인사. 그때가 몇 시냐? 6시예요. 그러면 6시면 보통 사극 보면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주상 업무가 많은데 뭐하러 나한테 아침마다 문안 인사 오냐고, 오지 말고 업무 보라고. 그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정진현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다음에 김나리 지사님하고 같이 물어볼까? 남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너 보러 왔어 이랬는데 지금 내가 화장도 안 한 상태고 한 이틀을 안 쉬고 그냥 집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너 보러 왔어 이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이 남자들이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찾아가는데 진짜 막 그 거북선으로 쏴 죽이고 싶거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30대 되니까 이제 알겠어. 나보고 지금 연애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죽일 일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속옷바람에 화장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문안 인사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7시가 되면 이제 등청을 하는 거야. 이 관리들이. 그러면 이제 아침밥을 이제 궁에서 줍니다. 그럼 이제 아침밥 같은 거 먹고. 그럼 밥 먹었으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들? 밥 먹었으니까. 우린 밥 먹고 뭐 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밥 먹고 오래방 가는데. 후식을 땡겨요. 이제 바로 경련에 들어갑니다. 경련. 이제 토크를 정책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 예를 들어 볼까? 문재인 대통령님 전공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공. 변호사시죠. 법률 전공이시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군사나 혹은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도와주라고 이제 누굴 뽑는 거예요. 장관들이나 이런 참모진들을 뽑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은 이제 이렇게 경련 같은 걸 열면 뭐 병사 부분, 인사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아는 거야. 심지어 더 잘하는 거야, 장관들보다. 뭐 물어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은 봐봐, 오늘 경련하는데 내가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깨지고 나오는 거야. 뭐 더 잘해. 나왔어. 내 업무 봐. 그럼 이제 밥을 줘요. 그럼 밥을 먹어요. 그럼 밥을 먹고 이제 밥을 먹어서 또 뭐 해야 돼? 또 경련을 합니다. 그럼 또 왕이 또 뭐 송재유 대감 뭐 하면 송재유가 일단 얘기하면 대감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옛날에 뭐 얘기해. 그러면 또 깨집니다. 내가 옛날 내가 회사 다닐 때 그런 말 했는데 뚝배기가 깨집니다. 그럼 뚝배기가 깨집니다. 나옵니다. 다시 업무를 봅니다. 업무를 보는데 오후에는 누가 오냐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는데 관찰사 있죠. 관찰사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하러 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데도 세종대왕이 더 잘하는 거야. 그럼 그때 또 뚝배기 깨집니다. 그럼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태청에 이제 집에 가야 돼. 한 네다섯 시 되면 가. 그럼 가면 아쉽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가기 전에. 또 경련을 합니다. 그럼 또 깨집니다. 그럼 집에 가.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 자려고 누웠어. 이제 국방부 이제 동원 진사님이 교육학과니까 교육학과에 있는 동원 진사님이 이렇게 누웠어. 자야겠다. 근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 대감, 대감, 내가 뭐 생각난 게 있다고 막 뛰어와. 뛰어왔어. 그럼 또 뭐 해? 그때부터 또 내가 생각난 게 있다고 왕이 또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 왕이 왔는데 왕이 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잔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은 그렇죠. 신유진 진사님 말대로 부인은 뭐 해야 돼요? 오빠 손님 왔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죠. 다과를 또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경련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왕이 모르는 게 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경련을 많이 하니까 이제 무슨 제도를 만드냐?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는 걸 만들어요. 왜? 토론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의정부에게 지시하면 의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고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왕권은 강화된 거야, 약화된 거야? 그렇죠. 기존보다는 약화됐지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흔히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얘기해요. 음.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조선통보. 음.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넘겨주었다. 그다음에 조선통보. 요거 시험에 나오고 조선 최초의 화폐. 고득점 문제 나와요.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공법. 자, 진사님들 질문할게요. 진사님들 세금 내요, 안 내요? 진사님 세금 뭐 내요? 세금 내요. 뭐 내요, 세금? 여러분 부가가치세 내죠. 나 같은 경우는 월급을 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월급 명세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쭉 나와 있다가 실수령액이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은행들이 가져가는 거지. 카드값, 뭐 적금, 뭐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금을 올린다는 걸 뭘 보고 알아요? 뉴스 보고 알죠. 근데 세종대왕은 이 공법이 되게 재밌습니다. 공법이란 건 뭐냐면 자 앞에 봅시다. 자, 이거 볼게요. 내가 보드마카를 자 볼게요. 이게 공법이야. 공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염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이라고 있어. 염분구등법이라는 건 뭐냐면 풍흉에 따라 그해 풍년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적게 내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김나리 지사님의 땅은 좋은 땅이야, 성민이 땅은 안 좋은 땅이야. 그럼 똑같이 세금 내면 돼,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학생들 나도 월급 받았을 때 밑에 뭐가 있었냐면 소득 기준표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소득이 얼만큼 이상 되는 사람은 세금을 얼마 내고 뭐 나같이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중에 돈을 얼마 벌면 얼마 내고 이런 거지. 근데 나는 옛날에 내가 프리랜서 처음 할 때는 세금을 몇 프로 뗐냐면은 그때 당시에 3% 뗐어. 근데 지금 몇 프로 떼냐?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9% 떼거든. 나는.
거의 수확량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올랐다는 걸 난 뭘 보고 알았는지 알아요? 나 월급 명세서 보고 알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하니까 선생님 이거 세금 오르는 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세종대왕은 이렇게 세금을 매겨야겠다고 생각한 걸 잘 들은다. 이게 중요하다. 백성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해서 물어봤어요. 10년 동안. 한 번이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물어봤어. 경상도 애들, 전라도 애들, 충청도 애들, 강원도 애들 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강원도 애들은 백가마를 내도 된다고 하고 전라도 애들은 백가마를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강원도는 백가마 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산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 뭐지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후보자일 때 내가 토론에 들었는데 어떤 그 대통령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때 당시에 후보자 시절에 그 세종대왕 같은 공법을 세종대왕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공법을 자기는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세종대왕을 꿈꾼다고 얘기하면 좀 믿음이 안 가. 왜냐하면 너무 신적인 존재잖아. 그래서 지도자들이 막, 난 세종대왕이 되고 싶다 얘기하면은, 이해는 가. 그게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어, 사람이. 그렇잖아.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그래서 혹시나 나는 뭐, 지나가는 소리고 학생들한테, 혹시 세종대왕 같은 분이 되고 싶다 얘기하면 난 그 사람 찍지 말라요. 100%안 될 거거든. 그다음에 농사직설 반포. 자, 진사님 농사직설 옆에다가 자 일단 이거 해볼게요. 농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다. 진사님도 어떤 프랜차이점 음식점을 좋아하시나요? 신유지 진사님 뭐 좋아해요? 우리 성재우 진사님은 뭐 좋아하고 김나리 진사님하고 조 누구? 응? 조윤주 진사님은 뭐 좋아해요? 아, 지하철 비싸잖아. 음, 학교 마을. 이 진사님들은 돈을 잘 버나 봐. 다 학교 마을, 지하철, 엄마 손길. 진사님들 다 돈을 잘 버네. 그러면 이런 거야. 자, 보자. 자, 강원도에서 샌드위치로 성공한 지하철이라는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유진. 그다음에 경상도에서 어, 치킨집으로 대박친 학교 마을. 그다음에 전라도에서 대박친 김나리의 엄마 손길. 이런 대박친 사람들을 궁궐에 다 모은 거야. 그 세종대왕이 그 사람들하고 얼굴을 마주 앉고 네가 프랜차이즈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그 경험담을 적어가지고 책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배포한 거야. 이게 농사직설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봐봐,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책을 내려놓고 농민들을 불러가지고 마주 앉아가지고 네 농사 어떻게 잘 지었냐, 산에서는 어떻게 지었냐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뿌리는 거야. 네가 잘 살으라고. 그런데다가 거기에 추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모내기법을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거. 근데 나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모내기법은 이때 당시에 국가가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이걸 보내줬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세종대왕이 얼마나 이 농사를 중요시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상강행시도 봅시다. 상강행시도라는 거 내가 또 보여줄게. 상강행시도는 뭐냐면 송재유 진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안녕 하고 이렇게 점프하면서 밥상을 뛰어넘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아들 점프력이 좋군.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그런 그러면 그런 예법을 유교야, 불교야? 예법이 유교야, 불교야? 유교죠.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유교를 백성들이 알까 모를까? 왜 몰라요? 왜 백성들은 유교를 몰라요? 이게 제일 포인트야. 배우지 못해서. 양반이나 공부하는 게 없어서.
그렇죠. 신종환 선생님이 정확히 얘기했어. 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법을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게 삼강행시도야. 예법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예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 그 다음에 이 사람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 많다 진짜.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요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진사님들 요거. 요거 모내기법 소개했다고 얘기했죠. 향약 집성방도 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국산 약재를 소개하고 치료 방법을 그러니까 예방법을 적어줬어요. 예방법. 치료 방법이 아니고 예방법. 이런 걸 정리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연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궁중음악을 정리하게 시켰어요. 음악도 공부한다 진짜. 봐봐 지금 보면 봐봐 의학, 문화, 의학. 이건 뭐야? 이거는 농학이라고 해야 되지. 농학. 그건 뭐야? 문화, 의학, 음악, 또 과학도 한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장영실. 이 사람이 시험 장영실. 이 사람이 엄마가 기생이고 엄마가 관노예요. 관노. 엄마가 관기야. 관기. 관기가 뭐냐면 관에 있는 기생인데 이런 애들은 뭐냐면 관찰사 오면 접대하는 기생이야. 약간 노비야 노비. 이 엄마가 관기고 아빠가 그냥 노비였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 노비인데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은 거야. 부산에서. 그래서 부산의 그 관청에서 그 사또 그러니까 수령 밑에 있었는데 이 수령이 너무 얘가 이 솜씨가 좋으니까 이 관찰사한테 추천을 했고 이 관찰사가 궁궐에까지 추천한 거야. 근데 한 가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볼까? 궁궐에 얘를 왜 추천했겠어? 이 태종 이방원 때 얘를 추천했거든. 궁궐에 얘를 왜 추천했겠어? 궁궐도 가구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고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이제 장령실. 장령실이 근무한 곳이 상의원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궁궐의 옷, 가마, 가구 만드는 곳이야.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작용루, 물시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요 앞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저 인형의 북을 치는 거야. 요 인형의 북을 치는 거야. 그래서 시가를 알려주는 거야. 그다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활을 맞춰서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다음에 작용루 요거는 뭐냐 이거는 추구기 이거 뭐냐 빛 강수량을 계산하는 거야. 요거 일단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그다음에 이건 앙부일구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 간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거. 이거 관측한다 했을 때 명나라가 가만히 놔뒀겠어? 명나라가 가만히 안 놔뒀지? 명나라가 왜 이걸 가만히 안 놔뒀을까요? 무슨 관계 때문에? 사대 관계. 사대 관계 때문에 그래. 음. 그 다음에 자 진사님들 질문할게요. 이런 거 왜 해요? 이게 시험 문제. 이런 걸 왜 하지? 농사를 왜 해요? 이게 중요하죠. 국가 경제 발전이죠. 이 단어가 중요해요. 국가 경제 발전. 이 농사를 발전시키다는 얘기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험이 안 나온 넘어갈게요. 그냥 칠정산. 칠정산이라는 게 뭐냐면 드디어 우리나라 달력을 만든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했겠어요? 당연히 이순지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고 어디를 기준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게 어디 걸 참조했냐면 서역역법을 참고했어요. 서역역법을 참. 요 단어도 시험에 나옵니다. 내편과 외편. 나왔다. 훈민정음 창제. 자, 전 세계 어떤 왕도
전 세계 어떤 왕도 그 뭐지? 전 세계 어떤 왕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글자를 만든 사람은 없어요. 음.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글을 만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그러면 훈민정음왕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훈민정음의 차이점. 자, 봅시다, 진사님들 보자. 우리는 달이 밝다. 그러면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해요? 밝은 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자로 적으면. 그렇죠. 신유진은 정확히 얘기했네. 명월이라고 얘기하죠. 명월. 그죠? 명월. 밝은 달. 명월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명월이라는 건 뭐야? 이게 털총의 이두야. 근데 이거를 중국어로 하면 하웨인가? 민주진사는 뭐 해외인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쓰고 다르게 읽는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잖아. 밝은 달.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일치하잖아. 이게 훈민정음인 거지. 훈민정. 이게 훈민정음의 위대함이지.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뜻이 백성의 소리를 듣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훈민정음이라는 뜻이 백성의 소리를 듣는 거다. 이름도 이쁘지 않아? 백성의 소리를 듣다. 훈민정음. 그리고 용비어 청가라는 걸 만드는데 다 중요하다. 용비어 청가. 용비어 청가는 뭐냐면 자기 조상이 세종대왕 위에 6대손이 이미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근데 이거를 자랑하는 걸 뭘로 썼겠어? 한글로 썼다 이 말이야. 그럼 자기 위에 6대손 누가 있겠어? 태종 이방원, 이성계, 이성계 위에 이자춘, 뭐 그 다음에 몇 명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6대손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요새 일 나가는데 일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애기 보면 귀여워. 오후에 되면 귀여워. 어린이집 갔다 오면 귀여워. 자기 전에 귀여워. 그래서 내가 와, 그 완전 용비어천가라고. 용비어천가. 우리 애기를 찬양하는 게 멈추지 않아. 넌 천재야. 넌 대단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용비어천가지. 이게 용비어천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쓰고 있었는데 책을 쓸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 오빠 책 쓸 때 머릿말에 나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빠 그럼 나 용비어 첨가로 적어줘. 이 얘기가 바로 용비어 나를 찬양해 달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석보상절. 석보상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수양대군이 참석한 건데 불경을 한글로 풀이한 거야.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봐봐 불교를 금지했는데 왜 불경을 한글로 풀이해?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 이거 어떤 학자가 이거 주장한 건데 불교를 금지했는데 왜 세종대왕은 불경을 한글로 풀이했을까? 고려시대가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면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자리 잡고 있겠어?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자리 잡고 있겠어요? 고려가 아니고 불교가 자리 잡고 있겠지.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한 거야. 그 다음에 안견의 목류도원도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일본에 있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훔쳐갔는데 우리나라에 4번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안 보내준다 했거든. 내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보고 왔다. 근데 이 목류도원도 그림 한 편 보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2시간. 근데 난 그때 솔직한 얘기로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지금만큼 역사에 애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가자 너무 짜증났거든. 왜냐하면 다음날 시험인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교수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살면서 목류도원도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됐으니까 뭐 그걸 만족하고. 그다음에 신기전,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 신기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신기전은 이게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불을 붙이면 미사일 이 화살이 100발 나가고 꽂혀서 터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로 얘기하면 로켓 미사일이지. 이걸 문종이 개발했대. 문종. 그러니까 이게 진사님들 잘 봐봐. 앞에 좀 볼래요? 아, 다 하고 할까? 쭉 다 하고 하는 게 낫겠다.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 일단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 그다음에 주자소. 주자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사님들 우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금속 활자본 이름 뭐라 했어요? 금속 활자본 이름. 그죠? 직지심체 요절이죠. 이 직지심체 요절인데 이거 전체를 다 뭘로 만드는 것도 했어? 금속으로 만들어서 찍었다 했지. 이렇게 안 하고 글자를 한 개 한 개씩 이제 만든 거야. 그럼 글자를 한 개 한 개씩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를 한 개 한 개씩 만들어서 이제 뭐 하겠어? 그렇지. 재활용할 수 있고 끼워서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식자판이라고 그래. 뭔지 이해가 안 되죠? 잠시만요. 내가 하나 보여줄게. 글자를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진사님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진사님들 이해가 됩니까, 이거? 글자 이렇게. 이거를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글자체도 만들었어. 그게 갑인자야.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천이라는 사람도 보기에 많이 나와. 식자판 개발. 자, 그러면 빈 여백에다가 하나 좀 적어봅시다. 뭘 적냐면 요새 한능검 문제를 쳐보니까 태종하고 세종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푸니까 이 출제자들이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리 쓴 거를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이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태종이고 갑인자가 나오면은 세종 찍으세요. 알겠죠?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진사님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갈까요? 자, 군사 외교 봅시다. 아, 진짜 많네. 진짜 너무. 자, 해도 너무하네. 자, 그다음 대마도를 정벌 했어요. 이 대마도가 일본 외구의 본거지거든. 이 대마도를 정벌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그 얘기 안 했어요. 명나라한테는 아부를 떨고 약한 국가에게는 뭐 한다 했어요. 내가 약한 국가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한다 했죠. 여기서 당근은 뭐겠어요? 무역소 설치하고 뭐 교역하는 건데 채찍은 뭐겠어?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종무라는 사람이 대마도를 정벌한 거야. 그다음에 사군육진. 사군을 개척했는데 최윤덕이라는 사람이 압록강에 진출을 했대요. 여진족에 대한 강경책인데 사군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요 지역까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김종서도 이게 김종서도 육진을 개척했는데 왜 김종서가 여러분이 아는 그 관상에서 그 수양대군한테 죽는 그 사람 맞아요. 그러면 요 두 지역을 세종대왕이 여기까지가 원래 그 뭐야 공민왕이 여기까지 했는데 세종대왕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럼 질문, 세종대왕은 왜 올라가자고 했냐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국경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경의 개념을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강과 강을 경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강을 경계로까지 군사를 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국경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을 경계로 해야 백성들이 안전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강을 넘어올 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보기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개의 약종. 일본 사람들이 무역하자고 요청한 거야. 근데 뭐 재미난 그냥 상식으로 들으세요.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왜구를 통제할 테니까 그 8만 대장경을 넘겨달라 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넘겨준다 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SNS에 보니까 세종대왕이 미쳤느니 또라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걔는 진짜 멍청한 거다. 이때 당시 세종대왕이 과연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까?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경연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교 공부했을까 불교 공부했을까? 유교 공부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계약조는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자, 세종대왕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제가 세종대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하면 세종대왕을 좀 복습해 볼게요. 이 태종 이방원 있죠? 태종 이방원이 한 12년간 했어요. 자, 이제 잘 듣기만 하세요. 태종 이방원이 왕을 하다가 갑자기 왕을 양위를 해요. 양위라는 게 뭐냐면 이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사님도 잘 들립니까? 잘 들리나요? 자, 볼게요. 태종이 양위를 합니다. 양위라는 거는 이제 왕에서 물러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8년인가 14년인가 이렇게밖에 안 하고 자기 몸도 건강한데 양위를 해요. 누구한테 양위를 해줬겠냐? 첫째 아들한테 안 주고 셋째 아들한테 줬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셋째 아들이 충녕대군인데 이 충녕대군이 이 세종대왕이에요. 첫째 아들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양녕대군이 자기는 왕하기 싫다 해가지고 동생한테 왕위를 양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위를 양보했는데 이때 당시 양위를 해줄 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적을 사람은 적어도 상관없고 이 양위를 해줄 때 조건이 있었어. 군사하고 군사권은 넘겨주지 않겠다 했어요. 질문. 왜 태종은 세종대왕한테 군사권을 넘겨주지 않았을까? 싸울까봐. 또 자기 보고 칠까봐. 태종이 세종한테 군사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세종이 못하면 자기가 군대를 끌고 와서 다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태종이 이때 당시에 세종한테 다 군사권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안 줬어.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세종의 장인이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주려면 다 주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태종이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이 세종대왕의 부인이 소현왕후 심씨인데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소현왕후 심씨가 세종대왕 보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태종한테 찾아가려 하니까 태종이 오는 순간 너도 죽는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해갖고 세종대왕이 장인 죽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 소현왕후 심씨가 아빠 죽는 걸 구경했고 이 엄마는 기생집으로 팔려가요. 엄마가 기생집에 그 빨래 이제 뭐지 허드렛 일 하는 대로 이제 팔려가요. 이런 걸 보면 태종이 이제 왕권 강화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세종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한 게 이제 대마도를 정벌한 거예요. 대마도를 이제 정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하는데 학생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질문하는데 군사가 없는데 어떻게 대마도를 정벌해요? 빌렸지. 세종대왕이 이제 태종한테 가서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군사를 빌려서 이제 대마도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태종을 너무 사랑해서 태종을 위해 궁을 만드는데 그 궁의 이름이 수광궁이에요. 수광궁. 이 수광궁이 이제 그 창덕궁 앞에 있는 창경궁이에요. 나중에 창경궁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이유도 나중에 배울게요. 그 다음에
이러고 있다가 이때 당시 이때를 이제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태종의 섭정이라고 해요. 태종이 세종대왕을 간섭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태종이 죽고 이제 세종이 완벽하게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완벽하게 권력을 잡고 나서 이제 뭘 하냐?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완벽하게 뭘 하냐? 이때부터 뭐야 추국이 만들고 간이 만들고 혼천이 만들고 그럼 또 뭐 있노? 추국이 만들고 그다음에 앙부일구도 만들고 양부일구 이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뭐 있노? 아까 농사직설도 만들고 백성들 힘내라고 향약 집성방도 만들고 또 뭐 있어요? 사군 육진도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사님들 요 사군 육진 지역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으로 보면 사군 육진이 있는데 자, 이거 하나 적어 볼래요? 자, 영토가 이렇게 커졌잖아. 여기가 여진족이 있는 곳이야. 그럼 질문, 백성들이 와서 여기 살까 안 살까? 안 살지. 그래서 이 사군 육진 지역에 백성들이 살면 면세해주고 군대를 면해주겠다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정책이냐? 삼인 정책이에요. 삼인 정책.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죠. 혹시 아시는 분? 이곳으로 이사 가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면세해준다는 곳. 한 군데 있었어요. 아니야, 강원도 아니야. 큰 도시야, 큰 도시. 큰 도시라니까. 이쪽에 오면 면세해주고 막 그런 거 공무원들한테 이거 해주겠다 그래서 가지고 한때 그랬어. 그렇지, 세종시 같은 데가 그런 데지. 세종시 같은 데. 옛날에 지금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았는데 공무원들 걸로 이사 갔는데 마트도 하나 없고 막 그래가지고 뭐 택배도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였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이 세종대왕이 한 거야. 자, 세종대왕 때 이걸 했어. 이런 걸 하고 이제 뭘 하냐면 세종대왕이 이제 말년에 문종섭정기로 넘어가요. 문종섭정. 문종섭정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세종도 아빠처럼 빨리 세자를 임명하고 얘가 세자야, 세자. 다음 왕위를 계승하래. 얘한테 임명을 하고 자기는 아프다는 핑계로 절에 들어가서 갑자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공부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 훈민정음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용비어 첨가, 석보상절, 그다음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아들도 아빠처럼 공부 잘했거든. 그러면서 아빠가 이거 하고 있는 동안 무기도 개발했네. 그 무기의 이름이 신기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온 거지. 진사님도 이제 알겠어요? 대충 이러한 흐름이다. 이 순서 나열하는 건 시험이 안 나오지만 이제 세종대왕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이건 시험이 안 나와요. 여러분한테 오늘 세종대왕을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문종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자식이 있었는데 아까도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 왕자는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거. 왕자는 관직에 오를 수 없다는 거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세종은 아들들한테 관직을 다 줬어. 그 수양대군도 둘째 아들이지만 훈민정음 만드는 데 참여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문종을 왕으로 빨리 임명한 것은 아들들끼리 싸우지 말라 해서 이렇게 빨리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들이 아빠랑 거의 판박이야. 근데 이제 문종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문종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집안이 별로라서 세종대왕이 반대했어. 그래서 문종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안 들어오고 맨날 공부만 하고 왜냐하면 이 문종도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전이 이 세자빈이지. 이 세자빈이
삐져가지고 술을 퍼마셔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이 세자빈이. 그래갖고 세종대왕이 진짜 편지도 있어요. 며느라 네가 힘든 거 안다. 근데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아가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은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궁녀랑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레즈라고 하나? 근데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이거 관계하는 거를 또 세종대왕한테 들켰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잘렸죠. 당연히 잘리고 이제 새로 맞이한 거예요, 부인을. 그래서 중전만 세 명을 세 번째 새로 맞이한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소원왕후 심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3년상을 치렀어. 3년상이 뭐예요? 혹시 3년상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3년상. 3배 옷 입고 옆에 오두막 짓고 엄마 무덤 옆에서 사는 거죠. 부모님 옆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상당히 물어봅시다. 세자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세자가. 세자는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왕이 이렇게 승해야 되면 이거 실제로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옆에 엄마가 살았던 정강 옆에다가 이걸 짓고 산 거야. 그럼 생각해봐. 비 오면 비 온다고 맞고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그러면 이걸 3년 동안 하면 몸이 좋을 리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런데다가 또 세종대왕도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이 상을 몇 년 치렀겠어요, 그러면? 한 6년을 치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안 좋겠지.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뭘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기대겠어? 신하들한테 기대겠지. 그 신하들이 누구다? 김종서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기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신하의 권력이 약화되고 이 신하의 권력이 강화되고 왕권은 약화됐겠죠. 그래서 신하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싫어했던 누가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계유정난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진사님도 오늘 두 명의 왕을 했습니다. 양이 많았죠. 두 명의 왕이. 어떻게 수업을 들으셨나요? 저는 제 느낀대로 얘기할까요? 욕 좀 섞어서 얘기하면 태종은 개자식입니다. 진짜. 생각을 해봐. 자기 스승님 둘, 정몽주, 정도전을 죽였어. 그리고 자기랑 그 누구야? 그 자기 부인 원경하고 민씨 그 남동생이 네 명인데 걔네들 다 인수분해했거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사돈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사람들도 다 귀양 보내고 이런 사람들 정말 띠뺏기 아니야? 띠뺏기? 근데 이 띠뺏기인데 이 사람을 왜 띠뺏기를 안 하겠어요? 혹시 알겠는 사람? 왜 우리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적어? 그렇죠. 아들이 세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종이 올바르게 문화와 전통,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피를 흘렸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이 태종 이방원을 엄청 띄웠어요.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진사님도 오늘 수업 듣는다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고 잠시만 마이크를 좀 빼고 EBS 어디까지 했는지를 좀 표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펴봅시다. 책 잘 들리시나요? 자, 책 펴봅시다. 진사님도 91쪽까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음, 자, 98페이지에 1번. 그다음에 98페이지에 3번.
98페이지에 4번, 99페이지에 5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코로나 속에 열심히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원하고 제가 꼭 합격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도 제가 좀 편집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